나이가 드니까 진짜 살이 안 빠지네. 계속 실패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중년에 살 빼려면 식단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식단도 많아져서 조금 참다가 폭식하고 포기해야 되나? 근육이 있어야 살도 잘 빠진다던데. 근육은 하나도 안 생기고 뱃살만 불어나네. 살들이 처져서 옷태도 안 살고 이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나? 40, 50대 중년분이시라면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노화가 더 일찍 왔습니다. 30대 때 가족력이 있는 당뇨로 인해 살은 90kg 가까이 찌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는데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저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고요. 식탐이 많은 저도 할 수 있는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식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에서 알게 된 명상 방법으로 신체 나이 자체를 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49세가 된 저는 30대 때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년 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식단과 운동을 기본적으로 찾아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이미 식단과 운동에 적지 않은 돈을 썼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도 많으시죠. 중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을 만나보며 안타까웠던 점은 20대가 하는 다이어트와 똑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히 짐작컨대 중년 다이어트는 달라야 되는 개념조차 모른 채 그냥 칼로리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질 거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년이 제대로 살을 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20대와는 달라야 하는 중년 다이어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다이어트에 계속해서 실패하신 분이라면 3분만 집중해주세요. 이 3가지만 신경 쓰신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뭐 하길래 이렇게 젊어졌어? 하는 부러움의 말을 듣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두뇌에 내가 젊어져야 되는 이유를 주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중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20대 때보다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20대 때와 똑같이 운동하고 먹어서입니다. 아니, 어쩌면 20대 때보다 더 움직이고 덜 먹었는데도 뱃살은 찌고 군살은 안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뇌의 노화로 인해 20대만큼 신체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중년 다이어트가 20대와 다른 것은 바로 두뇌 때문입니다. 20대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았고 조금만 굶으면 금방 살이 빠졌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 모든 것이 우리 두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필요 호르몬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줄면서 복부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신체가 노화되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또한 노화로 인한 지방 재배치가 일어나면 똑같이 살이 찌더라도 젊었을 때에 비해 훨씬 더 보기 흉하게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두뇌의 노화를 막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두뇌에게 우리 신체가 젊어져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나이 먹어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급격히 노화가 오는 지인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노화가 오는 이유가 우리 뇌의 입장에서 볼 때 젊어져야 될 이유를 못 줘서 그렇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할 것도 없고 이성에 의해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네. 힘들게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 분비 안 해도 되겠다. 나도 좀 쉬어야지.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죠. 저는 제 두뇌에 제가 젊어져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각인시키기 위해 주짓수라는 운동을 선택했는데요. 상대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는 실전성 강한 무술의 특성상 우리 뇌로 하여금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실전성 강한 무술을 강함에만 집중하여 수련을 한다면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노화 방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열량 소모와 두뇌 발달에 집중하기 위해 젊음에 집중한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들어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루하루 더 젊어지는 두뇌와 신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하버드대에서는 이런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했는데요. 이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칼로리에 집착한 식단을 버려라. 저는 30대 초반 닭가슴살과 샐러드 위주의 식단을 진행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식탐이 많았던 저로서는 지속하기 어려웠고 또 어떻게 조금 지속한다 하더라도 고삐 풀린 날에 폭식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힘들게 했던 식단이 무색하게 살이 더 찌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시 요요가 오면 심리적 타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놈인가? 하는 자책을 수도 없이 반복했고 자존감은 점점 더 바닥을 치게 되었죠. 이때 알게 된 것이 칼로리를 고민하지 않고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하는 저탄고지 식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어도 살 빼기 위해서 꾹꾹 참아왔던 지방인데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지만 저칼로리 식단으로 계속해서 실패를 하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몸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까지 고통스러웠던 저칼로리 식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배불리 먹으면서도 살이 빠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쉽게 살을 빼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은 식단인데요. 미국의 신장내과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비만 코드의 저자인 제이슨 퐁 박사님은 살이 찌고 빠지는 호르몬으로 인슐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인슐린 분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살이 빠지게 만드는 식단이 바로 저탄고지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하게 되면 섭취 칼로리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 결과적으로 살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당연히 요요 현상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몸은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케톤체 자체가 항염증 물질이라고 해요.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렇게 살을 쉽게 빼주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저탄고지 식단을 해보세요.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하버드대에서 증명한 명상. 1979년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헬렌 랭어 교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일주일 동안 75에서 80세 노인들을 20년 전, 즉 그들이 50대 후반일 때 생활 환경 속에서 살게 한 것이죠. 노인들은 20년 전인 1959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생활했어요. 1950년대식으로 꾸민 방에 20년 전 자신들 사진을 걸어놓고 당시 유행했던 노래를 듣고 당시 방영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또한 말할 때 쓰는 단어도 무조건 현재형으로 쓰게 했어요. 심지어 청소,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50대처럼 직접 하도록 했죠. 처음엔 걷는 것도 힘들어서 간신히 집안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 모두 시력, 청력, 기억력이 향상됐어요. 근육량은 평균 1.5kg 늘었으며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실제로 20년이 젊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EBS 다큐프라임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1982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황혼의 반란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간 노인 5명을 대상으로 30년 전 환경으로 만들어서 생활했죠. 이들 역시 일주일 후 근력, 유연성, 걷기 속도가 향상됐고 언어적, 시각적 학습 능력이 좋아졌어요. 지팡이에 의존해서 걷던 사람이 그냥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주름이 개선되는 외적인 변화도 일어났다고 해요. 저는 자기 전과 일어난 직후 내가 젊어지고 건강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상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신체 내외적으로 많은 부분이 좋아졌답니다. 다이어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위 3가지 방법에 집중해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쉽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년 다이어트 PT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20대와 40대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나와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선생님이라면 분명 여러분께 건강을 되찾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중년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팀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벼운 미팅으로도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자 대비 트레이너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대기를 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